얘기했지만 수능 지문이라서 오늘 마이크 사용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어쨌든 지금 문제 풀고 문제 푸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읽고 문제풀이를 위한 수업은 아니에요. 이 수업이 왜냐면 평가원 지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록된 평가원 지문 지금 최근보다는 약간 그래도 구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에서 좀 더 확정되고 정보가 많아진 게 최근 거거든.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논제가 뭔지, 논점이 뭔지, 논지가 뭔지 우리 살펴보는 거 그거 때문에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한 거는 2월 말까지는 반드시 끝내는 거고, 지금 보니까 다 끝낸 학생이 이제 2명 있고요. 거의 또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제 계속 구조화가 어떤 건지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구조화의 패턴이 다른 것들 뽑아가지고 구조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34페이지 동양철학 나오는 부분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단 표시해 보세요. 1, 2, 3, 4, 5, 6. 딱 그런 게 이제 동양 철학이잖아. 자, 봅시다. 보통 이런 철학은 이제 철학자가 나왔죠. 사상가가 나오고, 보면 사상이 나온다, 이론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징, 그 주장의 내용, 사상의 내용, 특징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학자, 다른 사상가와의 비교라든지, 그 다음은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러니까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자, 1번 문단. 전국 시대의 사상계가 양주와 묵적의 사상이 경도되어 몰입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자, 맹자 네모치고 맹자 얘기 나오네요.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줄.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에 비해 지금 현재 전국 시대나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랬어. 자, 여기서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의. 자, 여기서 의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를 의자거든. 의의 중요성, 이게 중심하세요.
자, 그래서 중심 화제가 나왔죠. 첫 번째 문단에 의라는 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구나. 그리고 맹자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문단 보면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의라는 사상은 자, 맹자가 주장했는데 맹자 자, 공자가 이미 이것을 주장했었어. 그래서 공자가 주장한 의를 강화한 것이다. 그죠? 자,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의 실천에서 찾고, 이거 공자 얘기를 하네, 공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의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 34페이지.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 좋죠.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의였다는 말이야. 공자의 인은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자, 공자 사상, 공자가 말한 의. 그냥 인의 실현.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인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자 합리적인 기준이자 그런 규범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요 이게 이제 도덕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라는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준, 규범. 네, 간단한 거지. 목적은 인의 실현인데 그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 의가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공자가. 자,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인의 확산이 그렇죠. 이건 공자와의 공통점이야. 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 이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밑줄 쫙. 자, 이건 차이점이니까 공통점 차이점 잘 봐야지.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 높였다.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와 다른 거는 의를 인과 대등한 자격으로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킨 거야. 의미를 확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했다. 너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의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야. 그치?
자, 그러면서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규범. 그래서 의를 규범이라고 규정했고, 공전사하고 비슷하네요. 이 부분 공통점. 그리고 and 자 플러스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하여 유비가 뭐냐면 유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빗대는 거거든. 비유하는 거거든. 유비적 확장을 통하여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자, 그럼 뭐냐면 의를 여기에서 여기도 의미 확장 얘기가 나오는데 의에 이 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라는 개념을 자 유사하게 다른 것에 빗대서 확장한다라는 얘기지. 확장.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행위 규범,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가원 지문 보면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 지금 의의를 확장시킨다라고 했잖아. 확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게 확장된다라는 건 뭐냐면 보편성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그 누구에게나 다. 그게 일반성이야. 일반성, 보편성. 그쵸? 그러니까 확장한다는 것은 일반화되는 거야. 사회 일반의 규범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한 거죠. 여기서 구체화한 거야. 자, 그래서 나아가 그 의를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의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의의를 통해서 어떤 결국은 사회 질서, 사회 규범을 확립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 확장시켜서 의의를 확장시켜서 자, 네 번째 문단 보니까 또 한 표지어가 있죠. 이건 뭐야? 연결되는 거야. 앞에 내용에 플러스 추가되는 거지. 추가 개념.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추가된 거니까 나란히 병렬적으로 자, 무엇과 구별해라? 이익의 추구와 이익의 추구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서의 역설은 뭘까요?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힘주어 얘기하는 거. 패러독스. 그거는 이제 모순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힘역자야. 힘역의 말씀설, 힘주어 말하다, 주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해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욕망은 의에 들어가지 않아. 의에 들어가지 않고, 자, 여기까지 맹자가 주장한 내용의 키포인트, 키워드를 보면 이 의라는 것은 규범인데 이게 확정돼서 그냥 개인의 규범이 아니라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사회 규범이 되려면 자기 개인의 이익 추구와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하면서 의에 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보면은 결국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는 확정된 개념으로서의 사회 규범이다. 의의가 있어야지 사회 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추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어요. 자, 5번째 볼게요.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도덕적 행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했어. 성선설하고 비슷한 거죠. 성선설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는 인간은 자기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쵸? 도덕 내재주의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위는 해야지 라는 동기가 된다는 얘기야. 물론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 밑줄 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실천하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해요. 이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꼭지 하나, 둘, 셋,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 맹자 사상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비교했지. 그러니까 요 공자의 의 사상을 좀 더 강화했다. 맹자가 이렇게 보면 돼. 공자는 이 의가 인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맹자는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의 자체가 인과 거의 대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의를 확장했을 때 사회 규범이 되고 그래야지 사회 질서가 잡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본다면 의를 그거는 개인의 이익 추구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 의를 실천할 때 옳을 의자거든. 옳다라는 거잖아. 이건 도덕하고 관계된 거야. 이 일은 옳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옳아. 악당은 처벌하는 게 옳아. 이런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개인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덕 내재주의야.
그래서 이 도덕 내재주의를 내세워서 의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문장 볼게.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위에서 도덕 내재주의,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 나왔네. 힘주어 말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실천해야 할 실천적 가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즉 절대적인 실천적 가치로서의 의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공자와 사상에 비교했죠. 공자의 의사상과 비교했고 공통점,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맹자의 의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려운 구조화가 아니야. 그냥 나열한 거야. 내용을 나열했는데 그 대신 연결돼 있어. 그냥 나열이 아니에요. 병렬적인 나열같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 걸 한번 보세요. 평가원 지문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의의를 확장하면 상일반 규범이 돼. 그래서 이익을 배제해야 돼. 그래서 이 의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내재주의에 의해서 실천해야 되는 실천적 가치인데, 자, 목숨 걸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실천적 가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중량사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직 안 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논지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제목을 어떻게 지을래? 맹자의 자 의사상. 맹자의 의사상 제목. 의의 중요성이라고 해도 되고, by 맹자. 자, 논제. 맹자의 의사상. 자, 논점. 우리 논점은 여기서 직접 논점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이번에는 나열을 해봤는데, 신 지위,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건 이 의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서 나왔고, 그치? 논점은 의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 이 의의 지위, 그치? 그리고 의가 확정됐다. 행위 규범으로 의의 범위, 그쵸? 범위. 자, 그 다음에 범위하고 또 특징. 이건 실천 원리다. 속성. 자, 그러면서 의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실천 규범인데, 이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쵸? 자, 이런 논점들, 이게 논점이야. 그리고 공자와의 차이점 플러스로 하나 더 해주면, 공자의 의사상과의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자, 이런 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야. 인을 확산하고 인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 근데 차이점은 공자는 의를 하나의 기준, 규범, 인을 실현하기 위한 그걸 봤다면, 맹자 같은 경우는 의 자체를, 의미를 더 확장시켜버렸어. 거의 대등한 지위로, 인으로. 그래서 그것이 사회 규범이 되어가지고 사회 준수, 사회 질서의 어떤 유지, 그런 사회 규범을 확장시켰고, 또 이는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의를 이거는 거의 목숨 내놓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지위, 범위, 특징, 실천 방법, 그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 논지는 뭐냐면, 논지는 저기 나와 있는 것들. 배경은 분명히 1문단에 나와 있잖아.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전국시대. 사회 혼란이 가중됐을 때,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절대 철학 사상이 일어나지 않아. 생기지 않아. 생각하기가 싫어서. 사상가들이, 예술가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현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을. 사상을 낳는 거야. 실현이나 역경이. 우리 토인비 문명의 발생 했었잖아. 비문학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혼란기에,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요런 맹자의 의사상, 어떤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지? 라고 어떻게
라는 물음표가 사상가들의, 철학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더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지위, 자, 의는 인과 대등. 자, 범위는 이거는 일반 규범으로 확장돼 버렸어. 사회 일반 규범.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요것을 포함하면서 2하고 3을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2하고 3을 포함하면서 사회의 일반 규범으로 확장된 개념이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배제돼야 된다. 자, 실천 방법은 절대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목숨을 버려서까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실천성에. 자, 그 다음에 또 요 공통점 차이점 아까 있죠? 인의 확산, 인의 실견, 인의 실천. 차이점은 인과 의가 거의 대등한 위치다. 자, 요게 논점이라면은 요게 논지죠. 그쵸? 그리고 이 논지의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정말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지금. 전체 요약에다 써도 되고 논지에다 써도 돼.
자,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의사상이 의의 중요성이 왜 대두되었냐 그 배경을 간단하게 시작해서 전국시대의 사회 혼란으로 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자, 이건 맹자의 사상이잖아, 그치? 맹자는 공자의 의사상을 강화하여 의사상이 없었던 게 아니야. 공자가 먼저 주장했어. 그런데 그 의사상을 강화한 거죠. 그 다음은 압축해서 정리를 해버릴게요. 맹자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 규범이고 실천 규범이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규범이란 말이야. 그것을 절대적이고 실천적인 반드시 실천해야 돼. 사회 규범. 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사회 규범으로서의 의를 제시하였다. 역설하였다. 힘주어 얘기했다. 자, 이렇게 요약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천 규범이다, 사회 규범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 일치불일치. 자, 맹자의 의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자, 통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념도 틀렸고 비판도 틀렸고. 2번 맹자의 의사상이 가진 한계 분석 틀렸고 3번 맹자의 의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 틀렸고 4번 맹자의 의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 재조명 틀렸고 5번 맹자의 의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 맞죠? 오케이, 답은 5번. 2번 윗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2번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오케이. 3번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맞죠? 행위 규범. 그 다음 4번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쵸? 인의 확산을 위해서도 인과 의의를 거의 대등한 위치로 본 거지. 맹자는. 그런데 답은 4번이죠. 5번 사회 규범으로서의 의는 인과 대등한 지를 받고요. 3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기억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쵸? 이게 모의고사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앞뒤 맥락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 내재주의란 뭐냐? 1번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수행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2번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분별에는 자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라고 했어. 여기서 이 앞뒤 보니까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갖춰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 그러니까 도덕 내재주의는 그런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지. 이것이 바른이 나왔잖아.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그쵸?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이 있어야 되지.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추론이죠. 추론. 3번은 추론 문제야. 그래서 각자 사회적인 위치에서 분별을 가지고 바른 도리를 행한다라는 의미와 상통해요. 그래서 2번, 3번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인간의 이건 상관이 없고요. 4번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며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소인에게 용기. 자, 이거는 뭐 용기와 의로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5번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도덕적 내재주의와 반대되는 얘기네요. 답은 2번이 가장 맞았죠. 4번 복의 목적 우리 동양 사상 보면 목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목적 한번 볼게요.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기심 때문에. 사회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는 의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밑줄 쳐봐. 의의를 통해 사회의 혼란 해결. 이거는 맹자와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목적은 이러한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해서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자, 이거 비교네요. 1번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그쵸? 차이가 있죠. 그치? 사회 혼란을 해결한다. 이 점의 공통점도 있지만 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2번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맹자는 의와 이익이 이게 틀렸지. 그쵸? 맹자는 이 이익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했어.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네 번째 문단 첫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아니죠. 2번이지. 그치?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맞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쵸? 세 번째 이익의 충족이라고 했지. 충족하는 것으로 봐. 그래서 관점이 달라.
4번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마음.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걸 봤고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봤죠. 차이점. 자, 목적과의 차이점, 공정과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이 나오면은 이렇게 비교되죠.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에 사전적 의미. 요즘에 아침에 단어 테스트하고 있죠? 자, 그거 지금 보고 있는데 수능 어휘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맞고 독해한 거 추론 문제, 독해 문제, 그 다음에 거기박스 3점 외적 중과에 의한 문제 다 맞았어. 다 맞고 마지막 5번 같은 단어를 틀리면 수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치? 특히 그걸 틀림으로 인해서 대학 간판이 바뀌었어. 정말 억울하죠.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한다. 맞죠. 경도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몰입되어 끌려간다는 거예요.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이 아니야. 답은 1번. 자, 그래서 동양사상 한번 해봤고 동양사상. 자, 여러분들이 또 조금 금방 할 수 있는 거 하나 볼게요. 62페이지 봐봐. 62페이지. 자, 62페이지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시간 줄게요. 읽어보고 구조화 5분 정도 본문 읽는 시간 줄게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부조하기보다는 다 읽고 약간 재구성하는 그쪽이 낫겠어요. 첫 번째 문단 일단 읽어볼게. 고대의 조각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서양의 고대의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이상 밑줄.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조작이 상징하는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데, 자,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쫓아가.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고대의 조각품을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성함, 거룩함 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해주세요. 자, 지금 이 글의 전체 화제는 서구와 동양의 미술 사상을 비교한 것인데, 먼저 고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이 고대의 조각품이 있는데, 이 고대의 조각품은 감상 척도가 있어. 조각품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목적이 뭐냐면 종교적 이상 실현이야. 종교적 이상 실현이기 때문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해? 그 무엇에 대한 숭배심. 그럼 또 우리가 고대 여러 가지 그리스 벽화라든지 등등등 동양도 마찬가지야. 고대에 나타나는 조각품, 예술품을 보면은 그 조각을 한 목적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이상,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초월적인 대상, 신에 대한 숭배심이 전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조각품에. 자, 이런 목적과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상해야 된다는 거야.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 1문단의 마지막 신성함, 거룩함 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감상. 우리가 이 조각품을 보면 어떻게 감상을 해? 와, 거룩하다. 신성하다. 그랬다라는 거고, 2, 3, 4, 5는 이제 그 동양과 서양에 대한 비교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 대조를 하겠죠.